안녕하십니까. 올트웰 한영주 대표입니다. 그동안에 유튜브 촬영이 좀 없어서 일부 몇 번 분들이 왜 촬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꾸준히 좀 촬영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유튜브를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왜 그랬었냐면 유튜브라는 게 아무래도 편집도 잘해야 되고 또 아시겠지만 자막도 넣고 또 이미지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게 재밌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아시겠지만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통 보시면 뭐 신사임당처럼 뭐 주제가 또렷하게 있어서 아니면 뭐 아시는 지인들이 많아서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강사도 아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3번 정도 찍었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왜 이렇게 두리뭉실한가, 뭔가가 두서가 없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 저는 어떻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냐면 현재 가장 이슈라고 하면 제가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약 한 3년 정도의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중앙대학교에 어, 창컨이라고 그래서 창업 컨설팅과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과인데 제가 이번에 알았던 거죠.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 창업 컨설팅과의 33기로 이제 1차 1학기 신입생입니다. 1학차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제가 말을 하는 도중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도 바쁘다 보니까 또 그렇고요. 또 아시겠지만 요즘에 코로나로 매출이 다들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물론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뭐 택배라든지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배달 업종 이쪽 부분은 많이 좀 성장률이 보인 걸로 알고 있으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 있는 커피숍이 한 3월부터 코로나가 2월 중순에 발생되었잖아요. 3, 4, 5, 6, 7, 8 이게 변천사, 그러니까 폐업한 변천사입니다. 그거를 영상을 간단하게 자료를 본 게 있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초기에는 몇 개 안 보이는 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의 꽉 차 보일 정도로 서울 지도에 빨간 점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제가 영상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대략 한 5천 개 이상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커피숍이 5천 개 이상 폐업을 했을 정도라고 하면 뭐 전국을 다 합친다고 하면 대략 뭐 15,000개, 2만 개 정도 커피숍만입니다. 뭐 다른 업종들은 빼고 말인 거죠. 그만큼 경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현재 렌탈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각 파트너 대표님들도 엄청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트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최초에는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코로나 온 거 치고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7월이나 8월 정도 와서는 대략 한 30%, 35% 정도 이상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렌탈 업 쪽에는 뭐 블로그나 카페, SNS,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영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현장 방문 판매 하시고 또 지인 소개하시고 또는 아무래도 단체라든지 이런 걸 끊으려면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찾고 방문을 해서 많이 권유하고 해야 되나. 어린이집에도 요즘에 함부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모임 단체를 가서 명함을 한 장 뿌리기도 좀 어렵고 혹여라도 가게라도 간다고 하면 이 사장님들이 장사가 안 돼서 울상인데 안녕하세요 뭐 렌탈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겠죠.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장기 지속화되면서
폐업이 많이 나오면서 1년 이내에 해지가 나오게 되면 렌탈 쪽은 수수료가 대물림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표님들도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반환이 좀 더 적게 나왔어야 되나,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반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실적도 예전에가 한 100건 정도 실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뭐 대략 한 70건 정도나 한 50건 정도. 물론 100개 하시던 분이 50개 해서 버틸 수 있으면 다행인 건데, 이제 문제는 한 달에 5개나 10개 정도 하신 분들은 거의 5개나 뭐 3개, 2개 이렇게 개수가 하락하게 되면 거의 업무를 접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원래 대리를 전 잘 안 부르는 편인데 한 2년 만에 대리를 부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술을 즐기더라도 거의 맥주 한 잔 정도만 먹고 거의 뭐 즐기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루에 대리 운전 하나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대리 운전이 아니 거리가 지금 인천에서 서울까지면 보통 한 45,000원, 4만원 정도 하는데 아니 무슨 요금이 이렇게 25,000원에 찍혔냐라고 약간 울상 지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대리 부르시게 되면 그 업체 측에서 알아서 금액을 설정해주고 매칭되면 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그냥 그런 타고 오면서도 조금 미안한 부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갑을 놓고 오는 바람에 카드 결제라서 한 5천원이나 만원 더 드리고 싶었으나 드리진 못했어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하필 그때 또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저 절대 그 현장에 있으신 분들한테 후하면 후했지 좀 아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어깨끈에 메고 방문 판매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나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그 경영학으로 석사 과정을 좀 준비하면서 좀 유튜브를 더 많이 못 찍게 됐었고요. 석사 과정을 갑자기 왜 준비합니까? 뭐 괜히 뭐 학벌 세탁입니까? 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학교를 꼭 나온 사람만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대학 나온 사람만 사업을 잘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 그냥 한글 정도만 읽을 줄 알아도 건물 부자, 땅 부자 되신 분들 많이 봤고요. 또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딸기밭이라든지 뭐 비닐하우스에 농작물 한 개,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도 월 매출이 뭐 1억 정도 된다는 얘기도 들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연 매출이면 뭐 12억, 13억 정도 되겠죠. 그렇게만 해가지고도 1년에 약 한 뭐 7, 8천에서 1억 정도 이상 버시는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학교를 꼭 좋은 데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앙대학교의 그 석사 과정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책을 많이 봤었고요. 저도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을 했었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할 곳이 없었습니다. 또 저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배도 별로 없고 또 제가 뭐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뭐 가족이 친척이 많지도 않고요. 또 저 고향은 전라도 장흥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몇 명 있다고 할지라도 빠른 시간 내에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창 시절을 중학교 때까지는 보내긴 했으나 중학교 때까지 있던 그 동창들은 다 뭐 아시겠지만 시골에 계신 동창들은 장흥에 있지 않고 다 뭐 강주나 뭐 부산이나 뭐 대구, 대전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또 자문을 한번 구하려고 하면 좀 저보다 지식이 더 많다든지 저 윗배 선배님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야 되는 편인데 또 렌탈 쪽은 좀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대기업 상품의 외주를 어떻게 보면 받아와서 총판이라는
그리고 현재 밑에 파트너의 수수료를 배포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우리 저희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렌탈 하시는 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좋은 장점도 있죠. 예를 들어서 코웨이에서 있던 영업하셨던 분들이라면 단번에 LG나 SK나 쿠쿠나 청호나 다양한 제품 브랜드를 취급하더라도 대략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되면 15개, 20개 브랜드는 다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재 코웨이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보면 코웨이가 가장 제도가 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다른 회사 브랜드는 대략 몇 번 정도만 읽어보면 변화된다고 가정하면 계속 바뀌니까 물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변화가 안 된다라고 가정하면 거의 3개월 안에 마스터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물론 다 코웨이 출신들이 아니다 보니까 딱 벌어지게 뭐 무조건 뭐 다 잘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올트웰의 파트너분들은 제가 코웨이에서 12년 근무했던 경력 때문에 그런지 다소 좀 비중은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뭐 개수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더 뭉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렌탈만 사업을 대기업 브랜드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약 5년이나 10년 지금 제 나이가 40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 됐을 때도 SK매직 총판을 가지고 있고 뭐 코웨이나 LG 기타 제품들만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 매년 시급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에 편의점 시급이 뭐 그래도 뭐 대략 뭐 9,000원 정도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9,500원 정도. 그러면 1시간당 한 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건데요. 영업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예전에는 뭐 페이백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쉬웠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보상을 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뭐 어떤 물건을 살 때 좀 더 싼 가격을 사기를 원할 거고 또 혹시라도 좀 자금적인 부분으로 뭐 귀찮은 사은품보다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보전이 좀 작아지고 시급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영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달에 한 10개, 20개 정도만 했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300 정도 회의를 받아간다고 하면 대략 뭐 여러 가지 기타 비용 빼고도 한 200에서 250 정도 남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절대 300 벌어가지고는 250을 번다고 할지라도 만족을 못 하시죠. 그만큼 시급도 많이 올랐고 요즘에는 어디 가서 월 뭐 300 번다라고 얘기를 해도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어디 가서 300 번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칭찬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서울의 1인 가구가 물론 부부 관계 부부 기간을 계산했을 두 분이서 계산했을 때 약 한 500 정도 5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5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하면 그냥 평균입니다. 평균. 잘 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배우자가 한 200 정도 번다고 하면 보통 남자들이 한 300에서 350 정도는 벌어야 그냥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남자들 기준이라고 하면 한 450에서 한 500 정도는 벌어와야 그래도 내가 평균보다 조금 더 번다라는 그런 기준이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저도 올트웰에서 지금 홍보를 할 때 월 500 정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너무 뭐 사기성 아니냐 거짓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렌탈을 접근을 해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우리 흔히 말로 뭐 바싹 배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열정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월 500 정도는 충분히 지금 코로나가 왔다고 할지라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은 방문 판매만 해가지고도 500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조금 어려워졌고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요즘에 아시겠지만 핸드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PC, 그러니까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고수익을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방 판매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매출이 오르지도 않고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나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SNS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큰 돈은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현상 유지는 된다. 여기서 현상 유지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한 300 이상, 500 정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하신 분들마다 격차는 있을 수 있고 제가 단정지어서 무조건 좀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300 이상 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치가 그렇지 않겠냐라는 제가 렌탈기에서 그래서 15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견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렌탈은 대기업 렌탈만 가지고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고 아니면 우리가 올트해야 되는 회사가 꼭 렌탈만 취급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상품이 또 있다고 하면 런칭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제품을 판매라든지 또 렌탈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대명 상조라든지 어메이징 플러스 상조. 그러니까 렌탈하고는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처음에 가입을 하기 유치하게 되면 가전제품을 드립니다. 집에 내가 29,900원만 냈는데 가전이 한 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도에 혹여라도 필요할 일이 있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돈을 내는 건데 물론 200회 납병라서 렌탈은 길어봐야 60개월이잖아요. 조금 다르기는 한데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취급을 하는 거고 렌탈처럼 월 지급 방식, 이 구독 시스템인 거죠. 상조도 예전부터 월 10,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구독 시스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조의 조금 단점이라 하게 되면 기존에는 물건 받는 게 없었잖아요. 베네핏이 없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증서 주고 그냥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상조 굳이 들 필요 있나 이런 부분을 가전으로 조금 승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실손보험 말고 보험을 꺼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말고는 들고 있는 게 없습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혹여라도 사고가 난다고 하면 실손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즉시 내가 청구한 비용에서 5,000원만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베네핏을 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조 같은 경우도 가전을 먼저 받고 보통 200에서 100만원, 비싼 거는 3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 불이익 금액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내가 중도에 해지한다고 할지라도 5년만 채우시면 렌탈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가전 렌탈하고. 그리고 상조 쪽이 조금 그래도 베네핏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활용만 하신다고 하면 일반 가전 렌탈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에 조금 자세한 부분은 따로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상조나 그리고 현재 이 렌탈 상품도 요즘엔 아시겠지만 코웨이에서도 삼성 가전제품 파는 거 알고 계시죠? SK매직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가스렌지나 아시겠지만 주방기구를 전문으로 파는 업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렌탈, 정수기나 여러 회사로 이렇게 발돋움 하듯이 우리 같이 가는 파트너분들도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 주도하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또는 변화에 따라서 갈 필요가 있는데 대기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렌탈 쪽에 대략 한 20년 대략 한 30년 있으신 분들은 항상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현상 유지만 해라. 왜냐면 주가는 올려야 될 거고요, 계속. 그리고 어디선가는 마진폭을 줄여놔야 회사의 수익 구조가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19,900원 제품은 단종시키고 한 21,900원이나 22,900원 제품이 새로 나와요. 그러면 어쨌든 1,000원, 2,000원 오르기 때문에 판매하기는 좀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수수료가 그러면 똑같으면 그래도 괜찮을 빤다 하는데
수수료는 대략 거꾸로 낮아집니다. 기존의 수수료가 만약에 5만원 나왔다고 하면 이번에 나온 상품은 4만원만 나오는 거죠. 렌탈료는 오르고 수수료는 작아지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고 계속 변화될 것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암시하고 예견되어 있는 일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대기업 상품만 팔게 되면 수수료 보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의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쪼그라들었을 때 우리는 좀 더 적게 쪼그라드는 상품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현장에서 영업하신 분들이 영업할 맛이 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물론 제가 이번에 젠플 음식물 채를 런칭을 해서 해봤더니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군요. 어떻게 보면 뭐 브랜드 없는 거 그거 팔 바에는 그냥 브랜드 있는 거 박리담회로 팔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훨씬 더 빠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흔히 캐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0개 파시는 분이 가격이 싸니까 렌탈료가 저렴하니까 갑자기 20개를 판다? 좀 불가능합니다. 물론 캐파가 높으신 분들은요, 성장기 때는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100개 뭐 막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멈추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쭉 가는 그 점이 있어요. 그 점이 있을 때는 피곤하고 엄청 힘듭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 사업이라는 게 조금은 성장할 것이다, 내년에는 5% 10%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업하신 분들도 작년도 10개 올해도 10개를 했다고 치면 아시겠지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 아시죠? 혹시 30년 전,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짜장면 값이 내려갔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혹여라도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 한 봉지를 할지라도 가격이 내려가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면 내용물을 팍 줄였을 거예요. 아시죠? 요즘에 봉지 뜯어보시면 그냥 뭐 봉지는 요만한데 과자는 요만큼 들어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순 사기다. 거기다가 또 네모난 박스까지, 종이 박스까지 빼게 되면 정말 보잘것없죠.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가격이 낮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가격이 똑같은데도 내용물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업들은 현 상황이 변화되는 이 흐름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살아가는 건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무런 안전 장비가 없습니다. 그냥 수수료가 10만원 나오면 10만원, 5만원 나오면 5만원, 렌탈료가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그러다 보니까 물건 팔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소비자들 지갑을 열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한용주가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대기업에 맞서서 수수료는 좀 잘 나오면서, 그럼 수수료만 잘 나온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럼 너무 고객한테 뭐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젠플을 예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월 1회 소모품비를 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계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전 설치를 아마 웰렉스도 뺐다가 저를 의식한 건지 다시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이전 설치 1회 무료 말이죠. 그리고 혹여라도 만족을 못 하셨을 경우에는 보통 14일 내에 반품이 나오는데 저희는 전혀 소모품 비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받더라도 좀 소량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비용 정도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누가 껴안습니까? 당연히 렌탈 사업 주최하는 저희 올투엘에서 다 내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설치를 가시는 분들, 이번에 설치 비용도 조금 올렸거든요.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본사에서 마진을 엄청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자 수수료는 줄이고. 왜냐하면 누군가의 수수료 구조로 다 나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아시죠? 마진 구조를 조금 낮춰서 현장에 있는 판매자, 고객님, 그리고 우리 총판들이나 본사들이나 적절한 어느 정도 이렇게 임원을 취하면서
끌고 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웨이 같은 경우도 M게임, 넷마블이 인수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SK매직 같은 경우도 그전에 동양에서 SK매직이 인수가 된 거고, 이런 것처럼 뭔가 인수 과정에서 주 지분을 엄청 비싼 가격으로 사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도 다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배당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경우로 투자금을 다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대폭 낮춰놓은 건 사실입니다.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 영업자분들이 대기업만 믿고 가다가는 분명히 렌탈 종사하시는 분들도 멀지 않아서는 힘들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중소기업 제품을 조금 잘 연구해 보시고 런칭할 만한 상품이라든지 올트회랑 같이 함께 해서 정말 좋은 제품인데 뭐 판매만 하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좀 많은 제보나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한영주가 그런 제품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저도 아시겠지만 워낙에 인프라가 적다 보니까 많이 못 찾고 있고요. 현재 제가 젠풀 하나 외에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 안마의자도 런칭하긴 했으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패로 좀 돌아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렌탈을 런칭한 렌탈사와 그 제조사와 여러 가지 이문을 잘 맞춰야만이 성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요즘에 저희 직원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협업을 해라. 아니, 회사에 직원이 한 명, 두 명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혼자서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느냐.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협업을 했던 팀들은 길게 갈 수 있죠. 우리 축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기를 잘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직력이 잘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조직이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치거나 빠지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때, 조직력이 튼튼한 조직이 그래도 오래 올라갈 수 없다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토너먼트에서 말이죠. 그리고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은, 조직들은 한 명이나 두 명이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혹이라도 다치거나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바로 그 조직은 거의 해산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남은 조직들은 너무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을 튼튼한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올트 한영주 대표의 목표입니다. 대부분 다 대표님들께서 아니면 총판 여러 가지 팀장님들께서 굳이 브랜드 없는 이런 상품을 우리가 런칭을 해야 되느냐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와, 우리가 꼭 대기업을 맞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5년 정도, 10년 정도 보지 마시고 정말 20년, 30년 뒤를 본다라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구전이 명관이라는 것처럼 당장 새로운 일, 정말 다른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왔던 일, 그리고 지금 몸담고 있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환경은 절대 대기업에서 현재 판매자들한테 위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올트웰도 나중에 커버리면 똑같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뼛속까지 배달만 10년 했고요. 신문 배달도 약 4에서 5년 정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자랐고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온 자리고, 나중에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현장에 계신 분들, 각 파트너분들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보여줘 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자꾸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조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저 혼자 떼부자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제가 어려운 환경에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뭐 고아라든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렵게 사는 이게 불우한 환경 그렇게 처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영양가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제가 거의 죽을 때쯤에는 1% 남겨놓고 나머지 99%는 사회에 환원할 것을 저는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또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짜임새 있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